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을 성군이라 부르며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업적에 끝없는 찬사를 보내곤 하죠. 하지만 과연 진간 이도로서의 세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특히 그가 유독 많은 수의 후궁을 두었던 배경과 그 속에서 국모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했던 소헌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기록의 표면 아래 숨겨진 세종의 인간적인 번뇌, 그리고 그 복잡한 왕실 속에서 한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내면의 강인함을 함께 탐구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의 가치를 재조명해볼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당시 왕실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의 미묘한 균형을 들여다보는 몰입감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와 성군의 그림자 속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해시계와 치구기를 발명하며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요. 하지만 이 위대한 업적 뒤편에는 진간 이도로서의 또 다른 면모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왕비와 후궁들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닌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번영을 위한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왕비는 국모로서 왕실의 안주인 역할을 하며 내명부를 총괄했고 후궁들은 왕실의 자손을 번성시키고 때로는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엄격한 유교적 질서 속에서 궁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고 왕실 여인들은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토록 많은 후궁을 두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극력 편력으로 치부하기에는 당시 왕실을 둘러싼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자손 번성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고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특히 왕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초기 자손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후궁을 들여 후사를 확보하려는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많기에 이런 개인적인 상황도 후궁을 두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후궁 간택은 때로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왕권 강화를 위한 외척 세력 견제 등 다양한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후궁들은 단순히 왕의 여인이 아니라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택된 후궁들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궁궐에 들어왔고 각자의 풍계에 따라 정해진 처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법도에 따라 행동하고 왕비에게 복종하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후궁들이 궐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왕비의 자리였던 소헌왕후에게는 남다른 무게감과 고독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수많은 후궁들 사이에서 국모로서 자신의 위상을 지키며 왕실의 안정을 위해 헌신했던 소헌왕후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 왕실에서 왕의 후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세종대왕이 많은 후궁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왕실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거대한 숙명 아래 수많은 여인들이 궁궐로 들어왔고 그 속에서 국모의 자리를 지켰던 소헌왕후 심씨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궐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왕비의 자리였던 소헌왕후에게 남다른 무게감과 고독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안주인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왕실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남편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인간적인 쓸쓸함이 공존했을 텐데요. 그 고독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쓸쓸함을 넘어 국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겹쳐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어떤 궁궐의 여인보다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왕비의 역할은 단순히 왕의 아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궁궐 내 모든 여인들을 통솔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엄격한 궁궐의 법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만큼 소헌왕후는 어린 왕자들과 공주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는데 더욱 큰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를 비롯해 여러 왕자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어 왕실의 후계 구도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때로는 왕과 함께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위엄을 보여야 했고, 때로는 복잡한 궁중 암투 속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소헌왕후는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오직 왕실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헌왕후는 이처럼 복잡하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상을 잃지 않고 오히려 왕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지혜와 덕목은 바로 균형의 미학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헌왕후는 후궁들을 질투하거나 견제하기보다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왕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기록 속에서 그녀가 후궁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는 그녀가 단순히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왕실 전체의 안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강력한 조력자이자 중심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왕비로서의 위엄과 함께 따뜻한 인품으로 궁궐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후궁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녀는 현명하게 중재하고 조율하며 평화를 지키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헌왕후의 존재는 세종대왕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내조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안정이 곧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에 소헌왕후의 지혜로운 대응은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편에서 왕실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인내심과 포용력, 그리고 왕실 어른으로서의 덕목을 통해 단순한 왕비가 아닌 세종의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소헌왕후는 개인의 고뇌를 넘어 국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왕실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헌왕후께서는 수많은 후궁들 사이에서 어떻게 당신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며 오히려 왕실의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발휘했던 균형의 미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의 방향을 잡는 노련한 선장처럼 소헌왕후는 복잡한 궁중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후궁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품어안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총애를 독점하려는 인간적인 욕심 대신 궁궐 전체의 화합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국모의 마음을 지녔던 것이죠. 이러한 포용력은 후궁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질투나 반목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여러 식구가 모여 살 때 가장 큰 어른이 중심을 잡고 모두를 보듬는 것과 같은 이치였달까요? 물론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옆에 다른 여인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소헌왕후는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면으로는 수많은 번뇌와 싸우며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인내심은 그녀를 단순한 왕비가 아닌 위엄 있고 존경받는 국모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죠. 소헌왕후의 위상은 단지 왕의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모든 궁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덕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하고 궁중의 법도를 엄격하게 지키며 크고 작은 왕실 행사를 빈틈없이 주관하는 등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녀의 권위는 왕의 총애가 아닌 스스로 쌓아 올린 견고한 인품과 지혜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이러한 소헌왕후의 지혜로운 태도는 세종대왕에게도 큰 신뢰와 의지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단순한 아내를 넘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조언자로, 때로는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복잡한 국정 운영의 고뇌를 함께 나누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소헌왕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죠. 그녀는 왕실의 안정을 확고히 함으로써 세종이 오직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소헌왕후를 그저 세종의 그림자에 가려진 인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실의 평화를 수호하고 대를 이을 여러 왕자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어 조선 왕조의 번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핵심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수많은 인물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궁중 생활 속에서도 왕실은 흔들림 없이 그 위엄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소헌왕후는 개인적인 고뇌를 뛰어넘어 왕실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고 성군 세종의 위대한 통치 뒤편에서 묵묵히 빛을 발했던 진정한 국모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인고의 기록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내면의 강인함과 현명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소헌왕후의 삶은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녀는 수많은 후궁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오히려 왕실 전체의 안정과 성군 세종의 위대한 통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지혜로운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넘어 소헌왕후에게는 남다른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궁들을 단순히 왕의 총애를 다투는 경쟁자가 아닌 왕실이라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어 안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후궁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으며 심지어 후궁 소생의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죠. 이는 왕실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왕비가 후궁들을 질투하고 견제하는 데 몰두했다면 아마 궁궐은 끊임없는 암투와 불화로 얼룩졌을 테고 이는 곧 왕의 정사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소헌왕후의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왕실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자녀 교육은 물론 궁중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인한 인내심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세종대왕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죠. 마치 거대한 배가 험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균형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왕실은 안정되었고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과 학문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헌왕후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실의 중심이자 세종의 강력한 조력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그녀의 지혜로운 대응은 겉으로 드러난 권력 다툼을 넘어 내면의 강인함과 현명함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소헌왕후가 수많은 후궁 속에서도 자신의 위상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역사에 길이 남을 국모로 기억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결국 성군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인간적인 번민과 함께 소헌왕후의 흔들림 없는 국모로서의 위상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극력 편력이라는 인간적인 면모는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성군에게도 존재했던 고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소헌왕후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희생의 문제를 넘어 조선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인간적인 고뇌가 어떻게 조화 혹은 대비를 이루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는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편에서 왕실의 균형을 잡아주며 조선의 안정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완벽한 성군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빛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리더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강인함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업적 너머 인간적 고뇌와 역경 속에서 발휘된 지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역사 속 인물들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헌왕후의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